요즘 이성 만날 곳이 없다고요? 매일 똑같은 출근길, 반복되는 집안일,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한 주말. 그런 당신에게 연애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20년 넘게 도와온 이현숙 상담사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다시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 오늘 영상에서는 그 마음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 옆자리를 채울 누군가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도서관에서 쪽지 작업. 눈빛 한 방에 통하는 법. 조용한 도서관. 책 넘기는 소리만 가득한 그곳이 사실 중장년의 은근한 이성 만남 장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한 공공도서관을 자주 찾는 58세 이모 씨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오는 여성에게 어느 날부터 시선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죠. 그 대신 이 씨는 가볍게 인사하는 눈빛을 건넸고 며칠 후엔 책 사이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항상 여기서 뵙네요. 혹시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중장년에게 있어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닙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직접 말을 건네는 것보다 눈빛을 주고받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의는 젊은 세대보다 더 섬세한 감정선에 익숙한 중장년에게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건 조급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한두 번 눈이 마주쳤다고 바로 접근하는 건 오히려 경계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비슷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자리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익숙함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는 살짝 미소만 보내도 충분하죠. 이때 느껴지는 묘한 기류는 말보다 더 강한 호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확실히 받아들여졌다는 신호가 느껴졌다면 가벼운 쪽지 하나가 관계의 문을 엽니다. 쪽지는 부담 없이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죠. 대화 대신 글로 적는 말은 오히려 더 정중하고 진심 있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셨나요? 도서관에서의 눈빛, 그리고 쪽지 한 장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오히려 더 큰 감정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네. 학원에서 만난 그녀 회식 후 벌어진 일. 퇴근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등록한 영어회화 학원. 처음엔 그저 지루한 일상의 변화를 위해 찾았던 곳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두근거림은 뜻밖이었습니다. 53세 장 씨는 그렇게 한 여성 수강생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같은 레벨에서 몇 번 짝을 바꾸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눈빛과 말투가 조금씩 마음에 남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강사 주도로 수강생 회식이 열렸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장 씨는 의외로 편하게 그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연스레 맥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평소 수업에선 볼 수 없었던 그녀의 미소,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2차 가실래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노래방에서 조용히 둘이 부른 옛사랑 한 곡, 그날 밤 장 씨는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설렘을 오랜만에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둘은 학원 수업 전후로 커피를 함께 마시며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수업이 끝난 뒤의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일상이 되었죠. 학원은 중장년에게 있어 단순히 배움의 공간이 아닙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장소죠. 특히 회식은 그동안 말 걸지 못했던 이성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소의 형식적인 대화가 사라지고 맥주 한 잔 사이로 진심이 오가기도 하죠. 물론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씨 역시 회식 다음 날 부담 주지 않도록 어제 즐거웠어요라는 문자를 짧게 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은 설레되 표현은 부드럽게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원에서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3. 종교 모임이 연애 하풀?
주말 예배에 숨겨진 진실. 주말 오전이면 늘 찾는 교회. 기도와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그곳에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 조용한 미소, 그리고 예배 후 커피 마시며 나누는 짧은 인사.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그렇게 주말마다 교회를 더 기다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그분이 앉은 줄에 저도 모르게 앉게 됐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두근거리더라고요. 종교 모임은 중장년에게 있어 새로운 이성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입니다. 특히 예배나 성경 공부 모임 후 이어지는 친교 시간은 그동안 얼굴만 알고 지냈던 이성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눈에 띄는 건 이곳에서의 관계는 다른 곳보다 훨씬 조심스럽고도 깊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통의 신념을 공유한다는 안정감,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때로는 연인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기도 하죠. 물론 섣부른 감정 표현은 금물입니다. 종교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인 건 돌려서 표현하는 관심입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다음 성가대 연습도 참석하시나요? 같은 말은 대화의 문을 열고 서로의 일상을 조금 더 나누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박 여사님은 교회 소그룹 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분과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고 마침내는 다음 주에도 같이 앉아요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믿음 위에 쌓인 감정이기에 더 조심스럽고 더 설레는 사랑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예배 시간에 마음이 가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신앙의 동료로만 남기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선명하진 않으셨나요? 4. 취미 동호회는 연애판이다. 봉사활동의 두 얼굴. 등산, 사진, 여행, 그리고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는 중장년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곳은 또 하나의 연애판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건전한 활동 같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시선과 은근한 호감이 오가고 있죠. 특히 봉사활동 동호회는 그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감정이 싹트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최 씨는 한 무료 급식 봉사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회원에게 자꾸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음식 준비하며 손이 닿고 배식 끝나고 땀 닦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정이 느껴졌다고 하죠. 처음엔 그저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봉사보다 그 사람을 보러 가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동의 목적이 있는 활동 속에서 생기는 감정은 자연스럽고 위화감이 적습니다. 상대도 경계를 덜하고 가볍게 대화가 오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어요. 같은 한마디가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설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순수하게 흐르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좋은 사람 코스프레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봉사 이후의 모임에서 술이 섞이는 자리는 더더욱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의외로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데 여기서 그 사람의 진짜 태도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 동호회는 이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딱딱한 소개팅이나 어색한 소개보다 함께 활동하며 웃고 땀 흘리고 식사 한 끼 나누는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은 훨씬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혹시 지금 활동 중인 동호회가 있으신가요? 거기서 당신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동료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5. 여친짤 남친짤 하나로 DM 폭발시키는 비주얼 전략. 스마트폰 사진첩에 저장된 내 모습,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찍어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요즘 중장년 사이에서도 여친짤, 남친짤이란 단어가 유행입니다.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인데도 그 안에 묘한 매력과 분위기를 담아낸 사진 한 장. 의외로 이런 사진 하나가 SNS에서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끌어모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진 속 분위기는 생각보다 큽니다. 50대 김 씨는 친구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렸는데 며칠 사이에 오래전 동창, 예전에 알던 지인들에게 연락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진 속 그는 편안한 셔츠 차림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었죠. 포즈는 자연스러운데 그 안에서 저런 사람이면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잘 찍힌 사진이 아니라 잘 기획된 사진입니다. 한적한 거리에서 걸으며 살짝 웃는 모습,
창가에서 차를 마시는 옆모습, 고양이나 커피잔과 함께 있는 장면. 이런 사진은 의도하지 않은 듯 보여도 보는 사람에겐 저 사람의 일상에 끼어들고 싶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성에게 매력을 전하고 싶다면 과한 포즈나 꾸민 모습보다 일상 속 나의 편안함과 여유를 담아야 합니다. 또한 사진에는 메시지가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런 여유가 참 좋네요 같은 짧은 글귀를 함께 올리면 그 글 자체가 또 하나의 대화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상대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당신의 삶과 분위기에 끌리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SNS 사진을 보고 괜찮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는 대화, 그 끝이 생각보다 깊고 설렐 수 있습니다. 6. 지인에게 소개받는 법. 밥값 이상의 한마디.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이 말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지인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물쩍 웃거나 알아볼게요라고 넘기기 일쑤입니다. 왜일까요? 중장년이 소개를 받기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부담입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 말투, 그리고 소개 후 어색한 상황이 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소개는 여전히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도 높은 만남의 방법입니다. 다만 밥값 이상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모 씨는 평소 자주 가는 단골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은 분 있으면 저녁 한 끼 대접할 기회 만들어주세요. 부담 없게 그냥 이야기만 나눠봐도 좋겠네요. 그 한마디에 식당 주인은 몇 주 뒤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줬고 이 씨는 지금 그 여성과 4개월째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개를 요청할 때 소개받는 기술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상대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확신을 느끼게 해야 하죠. 예를 들어 부담 없이 3분이 식사하는 자리면 좋겠어요처럼 가벼운 세팅을 제안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혹시 제가 먼저 어떤 분이 어울릴지 도와드릴까요? 라며 상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개받은 뒤의 태도입니다. 연락을 주고받기 전 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이후 상대방과 잘 되지 않더라도 지인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성숙함. 그게 바로 다음 소개로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괜찮은 사람 있으면이라는 말에 망설이는 분이 있나요? 이제는 그들에게 고민이 아닌 기회로 느껴지게 만들어 보세요. 소개는 운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7. 심장 뛰는 데이트, 설렘을 폭발시키는 심리학 트릭. 오래된 연애는 물론 막 시작된 관계에서도 가장 아쉬운 순간은 설렘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설렘 의외로 간단한 심리학적 기술 하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장년 연애에 특히 잘 통하는 심장 뛰는 데이트 트릭,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의 57세 주부 박 여사님은 얼마 전 소개받은 남성과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지만 뭔가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두근거림은 없었어요. 그러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놀이공원 근처 전망대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답니다. 놀랍게도 그 느낌이 함께 있던 남성에 대한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고 해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각성전이 효과입니다. 간단히 말해 신체가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감정을 착각해 호감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버스나 높은 전망대, 공포영화, 가벼운 스킨십이 가능한 탁구나 볼링 같은 활동은 의외로 연애 초기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 자극을 통해 설렘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함께 야경을 보며 이런 데 오면 괜히 설레지 않으세요? 라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며 함께 뭔가를 시도하는 행동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장이 뛰는 상황 속에 당신이 함께 있다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데이트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맛집이나 카페를 넘어서 두근거릴 수 있는 상황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그 설렘이 바로 연애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젠 혼자 아닌 당신을 응원하며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간절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7가지 방법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중장년의 삶 속에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설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끌어올리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눈빛, 학원 회식의 가벼운 건배, 주말 종교 모임 속 따뜻한 관심, 취미 동호회에서 피어나는 호감, 자연스러운 사진 한 장, 지인의 소개로 이어지는 인연, 그리고 심장이 뛰는 데이트의 심리학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혼자라는 고요한 방을 벗어나 누군가와 다시 삶을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이고 행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용기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